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2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시황 소식에 앞서서 비트코인의 시총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은에 있는 가격대만큼, 시총 가격대만큼 도달하게 될 것이냐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에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올라왔던 배경 또한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짧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수요의 변화로 인해서 그레스케일, 신탁 또는 펀드 등들이 대거 많이 탄생을 하면서 그만큼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기관들이 많이 매집을 해주었다. 그리고 공급에 대한 변화를 보게 되면은 마이닝풀 관계자는 중국에서 비트코인 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신규 채굴한 비트코인의 상승 차익을 위해서 매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수익이 나왔으면 분명히 한 번쯤은 채굴회사들이 매도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오히려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미들에 대한 관심도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미국의 최대 시산 주간지 뉴스위크에서도 비트코인은 긍정적으로 또 표현을 했고, 또한 미국에서 최대로 많이 하고 있고 관심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그만큼 많은 성장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스텔브 코인까지도 이제 제도권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장은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단기간 안에 올해 안에 만약에 시총이 애플만큼 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 시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제도권과 이게 쓰임새가 보일 것 같다라는 그런 게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평가 추이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게 현 시점에서 기술에 대한 구현 능력을 아직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플에 있는 시총에 넘어선다 라고 보기에는 좀 그거에 따른 논리적으로 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놀고 있더라도 지금에 있는 평가 부분은 요 정도 선에서 있었을 때에 대한 그런 게 이미 다 평가를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 단계 더 성장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실용적인 그리고 실제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먼 훗날 그런 평가를 받고 난 뒤에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애플의 시총을 넘어서는 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 시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 대한 소식으로 보게 되면 상하원 의회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확정을 지었다라고 해서 요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트럼프에 대한 언급과 그리고 언론사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너는 무엇을 할 거냐? 그러니까 나는 대선에 대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대선에도 아마 나올 의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추종자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걸 이번 보게 되면 그것도 검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 대비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백신을 맞은 사람이 당당하게 이제 사회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그만큼 소비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라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고요. 그래서 ISM 서비스업 지표도 좋아졌다. 왜냐? 그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나는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심리적 요건으로 인해서 더욱더 더 많이 여행을 댕기고, 또 그러니까 해외 여행은 조금 격리라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겠지만 국내 여행이라도 더 많이
놀러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스포츠나 대회 활동도 더욱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서비스업이 이제 전차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지다 보니까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중국의 인민은행은 방침에 따라 인터넷 회사들의 금융활동 전반을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유로존은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는 팬데믹 기간 동안 도입한 비상 조치들이 영구적으로 유지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밝혔으며 최근에 채권 매입의 전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코인계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가 애플 앱스토어 27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인기가 높고 이 앱을 누구나 설치를 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여기에서도 보이는 페이팔도 보이고요. 코인베이스도 보입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이거는 뭐 당연히 그 질병으로에 대한 수혜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질병으로 인한 수혜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수혜도 좀 일부 들어가져 있죠. 코인베이스가 이만큼 애플 스토어의 상위로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구독자층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설치를 한다라는 거는 계속 그 앱을 사용할 수 있는 빈도와 접근성이 좋아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접속 이슈 대부분 해결이 됐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약간에 대한 수급량이 조금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제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으며 그리고 코인베이스 자체가 너무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 들어올 돈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K뱅크 자체도 너무 많이 인기를 받다 보니까 약간의 이체 지연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와 그리고 넥슨이 빗썸의 인수전에 참전을 했고 인수가가 6,500원 또는 5천억 원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가설이 당연히 존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설을 인용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빗썸의 홀딩스 지분의 65% 전략 인수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NC는 일단은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회사들은 그렇게 많이 신뢰하지 마셔라 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드리기도 했죠. 과거에 2017년도 2018년도 1월 달에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까? 기사가 후행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JP모건 회장이 2017년도 9월 달에 비트코인은 사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10월 달에 선침해를 해놓고 12월 달에 전량 다 매도를 해놓고 1월 달에 비트코인 사기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번복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회사들 대부분 검토한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간에 또 정정 공시를 냈던 경우도 있으니 이거는 그때 가봐야지 명확히 알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넥슨과 NC가 들어왔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가 비덴트 부분에 있어서와 그리고 지금의 빗썸의 어떻게 보면 의장이라는 분이 어떻게 보면 더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측면이 조금은 들어가져 있는 내막이라고도 하는 소식도 좀 들리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빗썸에 대해서 만약에 인수가 될 거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뭐 NC나 뭐 넥슨이나 이런 쪽으로 좀 갔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좀 더 그림이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이 계속 개인 지갑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량이 줄어든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한동안 그만큼 이렇게 계속 개인 지갑들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은
이번 올해 1월 달부터 이렇게 한동안 매매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한동안 그렇게 많은 하락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대다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보다는 개인 지갑 쪽으로 가는 이유가 그런 것이다 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하나들을 뽑은다라고 하면 FATF에 대한 규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의 보이지 않는 지갑 쪽으로, 어떻게 보면 KYC AML을 굳이 하지 않는 동네 쪽으로 가서 그 지갑 쪽으로 좀 이동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그런 블랙머니 관점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준비를 또 해봤고요. 그리고 리플에 대한 소식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미 변호사 리플 승소 시나리오는 망상일 뿐이다. SEC와 합의를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워싱턴 소재 로펌의 앤더스 킬 분이 리플은 생존을 위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 그는 리플이 SEC와 소송에서 승리한다라는 시나리오는 망상이며 XRP가 법적 다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SEC와 합의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댓글이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SEC에 대한 요구를 다시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죠. 판매 중단, 판매 수익을 반환할 거, 그리고 ICO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리플의 SEC 사건 이후 스토리라인이라고 해서 보게 되면 그리스케일 라지캡 펀드에서 XRP 제거했고요. 그리고 리플 소송 제기, 그리고 서비스 중단이 일어났고 일부 상장 폐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미리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리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하면 빵형이 뭐 이 재판을 질질해서 거기에서 승부를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다른 코인을 키워서 그 유동성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유망 코인을 찾아가지고 그 개를 밀어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점차 거래 정지를 해놓고 그 유저는 이탈을 하지 않았겠죠. 거래 정지만 해놨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유저들은 기다리다가 다른 코인을 분명히 사게 될 것입니다. 예, 코인판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렇게 하다가 잊혀지게 되면은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게 됐고 등록폭은 커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계속 거래량이 계속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거래소들이 이제 리플한테 아쉬운 부분이 1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패에도 좋은 조건에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SEC와 일부 스타트업에 대한 소송인데 누가 더 자료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누가 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나요? 그런 것만 봐도 그러니까 매우 중립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이게 싸움이 상당히 힘들 것이다라는 게 뻔히 보이죠. 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시장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 중에서 굳이 리플을 그렇게 꾸준하게 들어갈 필요성은 없지만 이 리스크 부분이 아직도 남아져 있는 실정보다는 오히려 다른 분산 투자 형태로 가는 게 더 낫다. 아니면 아예 다른 쪽으로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최근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빵형이 그런 거를 미리 또 캐치를 해서 최근에 빠르게 또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게 무엇이냐면 리플 CEO가 SEC 합의 부분에 있어서 조만간에 몇 주 안에 응답을 제출할 것이다. 그래서 합의에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를 시도했으며 사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항은 말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법적 절차가 느릴 수 있으며 상황이 조용해 보이지만 내면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상당히 다시 한 템포 시총 3위 또는 4위권에 있는 이 리플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다 보니까 시장이 다시 좋아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값으로 인해서 다시 시장이 또 기술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 측면으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여기 이 밑에서도 그 내용을 볼 수 있죠. 4위 재탈환했다. 그래서 최근에 40% 올랐던 이유가 이제 CBDC에 우리 브릿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걸 뭐 많이 좀 봐달라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 노력을 하고 있으니 빨리 이것을 두 가지 요건을 또 빠르게 쟁취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거 해소하고 그 다음 거 바로 브릿지 역할에서 뭐 정치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좀 이거를 해소가 되는 즉시 이거를 바로 할 수 있겠다라는 또 뉘앙스를 바로 보여줌으로써 또 시장에 또 빠르게 그런 소식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또 보여주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시카고 선풍 거래소 CME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1위를 차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CFTC 위원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실적을 톡톡히 챙기고 있죠. 그리고 본인이 밀고 있는 실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더 선물 상장이었습니다. 본인이 그거를 또 내어놨기 때문에 한동안 시장이 올해 중에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거를 잘 키워서 거래량 위주로만 잘 나올 수 있게끔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더가 우상향 패턴으로 선물이라는 건 양방향 베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CFTC 위원장은 우리 편이기도 하지만 걔네의 가장 메인 베이스는 거래량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예,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외신이 1000 비트코인 이상 보유 주소 수 사상 최대치이다 라는 점. 그러니까는 조만간 CBDC 속도가 예사롭지 않고 나머지 국가들도 그거 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계속 보이다 보니까 블랙머니 비중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나머지 거는 거의 기관계 자금이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새 이제 언론 플레이 쪽으로는 외신이 비트코인 금괴보다 더 가치가 있다. 휴대성, 뭐 어떤 측면보다 금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차세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말이 다 맞는 거죠. 근데 구시대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야, 이게 실물이 있어? 이런 부분에서 벌써 설득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시대적 관점으로 내가 볼 거냐? 지금 차세대 관점으로 볼 거냐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벡트가 VPC와 합병에 논의 중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IPO를 좀 하려고 하느냐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벡트에 대한 또 규모도 커지게 되면 전체 또 이런 선물 시장이나 그 다음에 현물 시장 같이 갖고 있는 거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만큼 유동성이 더 커지는 거니까 뭐가 됐든 간에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리플에 대한 또 소식이 연달아 나와줌으로써 화력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또 보게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과 거래 체결을 했다. 그러니까 브릿지 내용 나오면서 그 다음으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걸 하나를 더 보여주면서 우리 이만큼 기술력이 있어요 라는 걸 또 보여줌으로써 또 합의나 합의대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어떻게 해서는 이 가격을, 이 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이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보다 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지만 아직 합의가 완벽하게 됐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계속 리스크가 있으면서 대응을 꼭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사우디 쪽에 대한 입장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규정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직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만들 수도 있다. 검토해 보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단은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얼마만큼 쓸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 부분은 아직 뭐 안 나왔고 세부적인 계약 내용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요게 또 조금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큰 틀은 그렇게 뽑고 어그로만 끌고 내용이 절대 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이쪽에 대한 규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제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유저분이 암호화폐 박사학위 분이라는 분이 뭐 여기서 뭐 서론 본론 다 빼고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 중국은 사회재산에 암묵적인 규제가 있고 이에 따라 중국이 캐나다, 제주도, 전 세계 땅을 사들이고 있다. 여기서 자신이 생각을 했었을 때 20에서 30% 비싸더라도 한 번에 긁어버리는 이유를 포착할 수가 있겠다. 물론 저의 생각이 100%는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 암호화폐는 미래에는 반드시 쓰일 기술이고 이를 선전한다면 국가 경쟁력 또한 높아지겠다. 중국은 지금처럼 폭발적인 상승, 대중들이 관심을 쏟아질 때 시장을 항상 오픈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반드시 시장을 오픈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코인들은 분명히 떡상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인데요. 최근에 뭐 알리바바 그분이나 또 어디 뭐 대부분 이름 있으신 거물급 인물들이 가끔씩 안 보인다, 실종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더욱더 블랙몬이나 갖고 있는 자산 부분에 대해서 몰수되는 그런 형태도 있고 반납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중국에 있었을 때 중국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약간 쫄리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 빈도도 꽤 많이 늘어났던 이유도 이런 또 관점으로도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중국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지긴 해요. 예. 그리고 스텔라의 AI 분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건 그냥 재미삼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보게 되면은 이게 AI인데요. 스텔라 코인 어때? 친밀도 1. 말이 잘 통하는 날. 나쁘지 않아. 갑자기 왜 스텔라 룸에 살까? 그거 시세 얼마인데? 지금 340원. 그 정도면 살만한데 질를까? 그러니까 사버리자. 한번 사는 인생 소비도 좀 하고 즐겁게 살아야지 하면서 일단은 바로 탔대요. 예, AI 믿고 바로 탔답니다. 그런 340원이라고 했으니 보면 AI가 똑똑하네요. 예, 되게 재밌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웃자고 이런 거 커뮤니티에 많이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펀딩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또 보게 되면 OK 쪽만 약간의 펀딩 비 부분이 조금은 약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나머지 쪽도 거의 롱 비중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니구나 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알리페이 중국 결제 앱 8개를 금지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조만간에 CBDC를 하게 되고 그리고 조만간에 중국이 이거를 개방을 했었을 때 아시아 쪽은 거의 대규모 싹쓸이 이 결제 앱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갖고 있는 경쟁에 있는 그런 피테크 회사들 다 죽어버리고 오히려 미국한테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으로 사전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보게 되면 알리페이, 캠스퀘어, QQ, 샤오이, 텐센트, V메이트, 위챗페이, 오피스인데 중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위챗페이와 알리페이입니다. 예, 위챗페이와 알리페이예요. 그 다음에 왓츠 앱이 일단 걸려져 있는데 그거는 뭐 결제는 까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써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따로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은 아무래도 사전적인 CBDC 부분에 있어서 이쪽으로에 대한 파장이 얼마까지 갈 것인지 이미 예측된 미국의 약간의 규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통신을 건들고 이 결제를 건드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대세판이 무섭다라는 걸 미국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안에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라고 이야기가 나는데요. 영국 쪽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총재가 리브라 부분보다 말을 잘못했네요. CBDC가 상당히 투명하다고 해서 리브라가 더 위험하다. CBDC 이거
너무 노출성이 너무 커서 좀 아니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니까는 말장난을 좀 친 거죠. 리브라가 더 위험하고 더 위협적이고 더 이게 조금 문제가 더 있다. 이렇게 해서 약간 물타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레스케일 신임 CEO가 마이클 소넨샤인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보게 되면은 JP모건 뱅커 오브 아메리카에서 근무한 바가 있다고 하고요. 이제 그레스케일의 전략적 방향을 정하고 인력과 운영 능력에 맞춰 사업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자산에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기업 역량을 키우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미국 내 디지털 자산은 투자자가 대폭 증가를 하고 있고 미국 성인의 15%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 좀 우리는 집중 있게 계속 보셔야 된다. 아직 죽은 건 아니다. 그리고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몸집 불리는 디파이가 래핑으로 많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 좀 신경 좀 제발 쓰자 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요 내용은 그냥 이 시점에서 조금은 생각을 좀 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건 그냥 소설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갖고 와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역대급 상위 시청 상패 역사를 돌아볼까요? 라고 해서 보게 되면 여기 찍 죽었고 YB 코인 죽었고 많이 죽었죠. 예,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 중에 나중에 누가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SEC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소송 중인 부분도 있을 거고 기소 중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코인들이 대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위 시총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총에 대한 뭐 변화점은 꽤 클 것 같다. 그게 뭐 상위 10위 게 아니고 높은 코인의 시총이어도 그런 거 배제 없이 물갈이 될 거면 물갈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좋은 장에서도 항상 선택을 잘해야 되고 분산 투자 잘해야 되고 급락 시마다 제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꿀팁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급락 시마다 제발 급락 시마다 비트 제발 해지용으로 제발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알트를 또 샀어. 그럼 알트 한번 밀릴 때 알트 이게 같은 알트 분류이기 때문에 내 자산이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제발 수익률 적게 낸다라고 해도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1억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2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예? 제발이요. 예, 제발. 아셨겠죠?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